네, 송재경의 개장 전략 시간입니다. 송재경 디멘션 투자 자문 대표 모시고 오늘의 주요 이슈와 전략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시장이 참 하루하루가 좀 살얼음판 같은 그런 현상인데 간밤에 미증시 또 하락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금리가 좀 많이 뛰었어요.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아마 마지막에 저한테 질문하셨던 게 오늘장 어떻게 보느냐. 네, 맞아요. 그래서 모를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제가 들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전약 후강으로 어제 우리나라 장은 잘 마무리가 됐었는데 네. 미국 장은 정반대였습니다. 장 열리는 거 저도 봤었는데 전강 후약으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이제 소위 그 찬물을 끼얹은 게 아이러니하게도 소비 지출이 최강세를 보였다. 맞아요. 이것이 이제 포인트였거든요. 소비 지출이 원래 시장에서 예상한 거는 전달 대비 0.4% 정도 성장하는 걸로 봤는데 실제치는 0.7% 정도 나왔고요. 이 통계치의 그런 전반적인 그 GDP 계산하는 데 들어가는 통제 그룹은 1% 전달 대비 엄청난 성장이죠. 이게 연율로 하면은 거의 12%, 13% 성장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미국의 소비가 엄청 강세인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GDP 나후에 1사분기 미국의 성장률이 2.4%에서 2.8%까지 위로 튀어오르면서 네. 결국 10년물 금리가 어제자로 4.6%를 치고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금리가 오르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는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 결국은 쳐다보는 관점이 웬만큼 성장하지 않으면, 웬만큼 이익이 세게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엄격하게 볼 거야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굿뉴스, 경제, 실물 경제의 좋은 소식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자본시장, 증시에는 배드뉴스, 악재로 작용하는 그러한 장세가 좀 연출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어제 또 강달러도 연출이 됐습니다. 맞아요. 이런 것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좀 상당히적으로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임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미국의 경제가 너무 좋아서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되는 여전히 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이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좋은데 물론 미국도 주가가 하락하게 됐지만 미국 경제는 좋은데 다른 나라까지 확산되는 분위기가 나타나느냐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오늘 좀 준비한 이슈들 하나하나 챙기면서 시장의 좀 맥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첫 번째로 준비하신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사실은 어제 시간이 모자라서 말씀을 못 드렸던 내용인데 네. 글로벌 제조 PMI가 올해 들어와서 2개월 연속 네. 확장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건데요. 저기 지금 차트가 나와 있네요. 네. 왼쪽에 일단 그러니까 세계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 PMI라고 하죠. 네. 이게 뭐냐면 전 세계 한 13,000개 기업한테 한 40개국의 13,000개 기업한테 매달 물어보는 건데요. 네. 전달 대비 이번 달에 앞으로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숫자가 50이 넘어가면 더 좋아져요, 전달보다. 숫자가 50보다 낮으면 전달보다 안 좋아져요. 이제 이걸 대답하는 건데요. 이것이 올해 들어와서 1, 2, 3월이 지속적으로 50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지난 한 1년 반 이상 헤맸던 그러한 전 세계의 제조업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요. 이것이 이제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보통 같이 움직이는 게 전 세계의 산업금속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구리, 그렇죠. 알루미늄, 뭐 그다음에 아연, 뭐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차트가 열려 있네요. 런던 그 LME가 뭐냐면 런던 금속 거래소의 이제 주요 소위 전 세계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6대 금속 정의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결국은 그러니까 제일 많이 거래되는 게 알루미늄이고 네. 이제 우측에 박스 안에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구리, 아연, 납, 니켈 뭐 이런 순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알루미늄, 구리 같은 경우가 연초 대비 한 20% 가까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에
시장의 구매자 관리 지수,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영향을 받아갖고 산업 금속 가격이 위로 튀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그래서 아까 보여주셨던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지금 파란색 선이 아까 우리가 봤던 런던 금속 거래소 LME 지수를 나타내는데 우측에 동그라미를 펼쳐 있죠. 최근 들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네. 이것의 배경에는 세계 제조업 PMI 지수가 지금 제가 50 이상으로 올라선 것들이 네.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결국은 이것이 어제 우리나라 장에서는 비철 금속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됐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는 것들은 결국 지금 이것이 단순히 미국과 영국이 소위 제재를 해갖고 산업금속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네. 그거보다는 결국 제조업 경기가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결국은 비철금속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것이 결국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구조적인 이슈일 수 있어서 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나마 좀 좋은 뉴스네요. 이게 PMI가 올라왔다라는 거는 선행지표의 선행지표를 역할하고, PMI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제 제조업들 산업 생산이 올라가고, 산업 생산이 올라가면 이제 GDP가 올라가고, 그러면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가 확장 기조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여러 이유를 갖다 붙이죠. 러시아 제재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AI라든지 데이터 성장 때문에 그렇다, 뭐 방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다 이렇게 합산이 돼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좀 안 좋은 분위기에서 그래도 제조업 경기가 확장 기조로 가는 그런 상황은 좀 챙겨보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경기를 얘기한 김에 소비 쪽에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소비하면 대부분 또 스마트폰의 어떤 바로미터로 볼 수 있잖아요. 최근에 데이터가 좀 나와서 여쭤보는 게, 또 대표님이 준비하셨더라고요. 두 번째 이슈가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애플이 좀 부진했어요. 맞습니다. 원래 코로나 때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많이 바꿨는데, 맞아요. 보조금 받아서 네. 이제 워낙 다 사고 난 다음에 한동안 상당히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그다음에 후폭풍 때문에 너무 안 샀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역성장을 작년엔 기록했는데 올해 1사분기에 드디어 시장이 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IDC 발표 자료가 나왔는데, 전 세계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거의 8% 성장을 했고요. 결국은 이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다시 1위로 등극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보여주시는데, 지금 차트가 열려 있네요. 보시면 삼성전자가 그 6천만 대를 출하를 하면서 사실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보합 정도 나타냈지만 시장 점유율 20%대를 잘 유지했다라는 게 긍정적이고요. 반면에 여기에 최대 유탄을 맞은 데가 애플입니다. 중국 내에서 판매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5천만 대 정도 1사분기에 출하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거의 10% 빠지는 그런 수치를 나타냈거든요. 그러면서 애플이 작년에 전체적으로는 20% 시장 점유율이었는데 이것이 17%대로 급락을 했다는 거고요. 이것이 어제 애플 주가를 끌어내리는데 주된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재미있는 게 저기 하이라이트를 잘 해주셨네요. 샤오미, 트랜션, 이게 네. 다 오포. 사실은 세계 기업이 다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들인데 특히 트랜션 같은 기업이 엄청난 성장이죠. 거의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 거의 90% 가까운. 네. 85%네요. 성장을 해서 거의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이 거의 10% 거의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에선 삼성입니다. 아프리카에선 삼성. 아프리카의 삼성.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가폰 만들어내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다. 결론적으로는 시장 전체가 하이엔드폰 시장은 좀 정체가 되거나 빠지고 있고, 네. 소위 이제 중저가 향이 지금 크게 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쪽과 관련된 밸류 체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데, 다만 좀 걱정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원래 AI 향 반도체 성장은 우리가 되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네.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 사실은 가장 큰 주된 이제 반도체 그 수요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런 쪽에서 그 소위 수요가 좀 정체될 수 있다는, 하이엔드향 수요는 스마트폰은 여전히 아직은 좀 온기를 느끼기는 좀 어렵다는 숫자에서
어제의 데이터를 우리가 꼭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IT 내에서도 사실 스마트폰 특히 애플향 모멘텀이 좀 둔화되고 있고 중국은 처음에는 성장 시장이었다가 이제 뭐 성숙 시장, 로컬 업체들이 워낙 이제 장악하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뭐 어떤 매출을 기대하는 거는 이제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또 다른 매출처, 또 다른 성장 시장을 찾아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인도를 좀 갖고 오셨는데 인도가 최근에 이 중국 다음 뭐 생산기지, 소비기지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인도에 대해서도 한번 풀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어제도 제 눈을 끌었던 이제 제가 이슈 중에 하나가 그 블룸버그를 사용하는 전 세계 큰 손들을 네. 상대로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아시아권에서 가장 앞설 상당히 이제 꼭 투자하면은 성공할 만한 투자처가 어디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우선순위가 인도, 일본, 중국 순으로 나타났다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인도가 사실 그 사이에 3년 동안 되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기에 지금 숫자가 쓰여 있는데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 예상 이 기준으로 인도가 23배입니다. 이러면 미국보다 비싸요. 그러겠죠. 21배니까 미국이. 예, 그러니까 인도가 23배, 일본이 17배, 중국은 9배, 싼 게 비지떡이 돼버린 거고, 그러니까 결국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불확실성에 배팅하는 것보다는 비싸지만 앞으로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전체 390명 큰 손들 글로벌 펀드 매니저한테 질문을 했더니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인도를 앞으로 1년 안에 가장 큰 투자처로 뽑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사실은 많이 올랐던 게 일본이죠. 사실은 로컬 커런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자국 통화 기준으로는 일본이 미국 S&P 500만큼 올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 결국 기업, 우리나라 따지면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것이 일본은 잘 정착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싸고 이제 턴어라운드 하려고 하고 있지만 네. 여전히 지금 주마가편 잘 달리고 있는 인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측면에서 네. 우리가 투자자들이 한번 주목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자료들이 많아서 마지막으로 이 하나 좀 다뤄야 될 게 있는 게 2차 전지. 테슬라가 간밤에 원래 보통 감원 이슈면 비용이 조금 줄어들어서 뭔가 마진을 바닥을 잡고 간다. 뭐 이런 뉴스로 주가는 해석을 하는데 어제는 또 하락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 분들이 투자하는 가장 좋아하는 소위 1, 2위가 이 테슬라고. 엔비디아하고 테슬라죠. 예. 네. 이게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주가가 연초 이후에 30% 이상 빠졌고 급락했어요. 예, M7 중에서도 거의 탈락 위기에 가 있는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죽하면 인력을 줄이겠느냐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다. 그렇군요. 보셔야 될 것 같고 연내에 사실은 판매 대수가 감소할 거라고 이제 추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러면 정체가 엄청 심각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2차 전지주들한테는 상당히 뭐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테슬라 주가하고의 연동성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예. 당분간은 전기차 시장의 판매가 상당히 좀 정체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어제도 질문 드렸지만 오늘 증시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사실은 하루하루를 맞추는 게 너무 어렵죠. 맞아요. 근데 다만 지금도 주목할 거는 진영학적 리스크 위험은 상당히 좀 안정이 되긴 했지만 네. 지금은 또 다른 위험은 강달러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환율에 대해서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요. 미국 네. 금리 올라가면서 아마 우리나라 금리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가 있겠는데 고퍼주들, 그러니까 상당히 비싸게 거래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다. 상당히 좀 힘겨운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비싼 거는 조금 변동성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까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션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